라면 한 그릇이 한 가정을 완전히 뒤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일산의 한 중산층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공은 김정숙 씨라는 분이죠. 새벽 5시 정숙 씨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정숙 씨의 기상 시간은 익숙한 시간이었어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친 정숙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어제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오늘도 나경이가 좋아할까? 정숙 씨는 혼자 말하며 반찬 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그리고 정성스럽게 졸인 갈비찜까지 각각의 반찬에는 정숙 씨만의 특별한 비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멸치볶음에는 견과리를 살짝 넣어 고소함을 더했고 시금치나물에는 참기름을 아끼지 않았죠. 반찬을 포장하는 정숙 씨의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멸치볶음은 나경이를 위한 마음, 손자를 향한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각 반찬통에 정성스럽게 라벨을 붙였습니다. 엄마, 표, 멸치, 먹금, 손맛, 가득, 식음, 취나물 이런 식으로요. 오년 8시 정숙 씨는 큰 보온백에 반찬들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일산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삼캣 정숙 씨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되기 전이라 거리는 한산했죠. 정숙 씨는 걸으면서 오늘도 나경 씨가 반찬을 잘 받아줄지 걱정했습니다. 나경 씨가 사는 아파트는 신축 단지의 2파층이었어요. 정숙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가슴이 두고온거렸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거든요. 현관 문 앞에 도착한 정숙 씨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반찬을 놓았습니다. 나경 씨가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숙 씨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경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현관 문 너머로 정숙 씨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나경 씨는 정숙 씨가 떠난 후에 문을 열어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친정 엄마 표 건강 반찬이 도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경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진 속 반찬들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친정 엄마 표 평편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시어머니 만든 반찬인데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오늘도 며느로 지어모 씨한테 이렇게 잘해준다니까 하면서 말이죠. 정숙 씨도 자연스럽게 나경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나경이도 참 착해. 내가 반찬 갖다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 한국석이는 알 수 없는 공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뭔가 진짜 아닌 것 같은 표면적인 관계라는 느낌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혼자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숙 씨는 그 장면을 보며 모원과 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정숙 씨의 특별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환갑이었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정숙 씨에게 정말 의미 깊은 날이었죠. 정숙 씨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지, 어떤 깜짝 파티를 계획했을지 말이에요. 정숙 씨는 친구들과 만나 환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정숙아, 환갑 선물로 뭐가 될 것 같다. 친구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정숙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경이가 센스가 있잖아. 아마 명품 하나 지문해주지 않을까.
친구들은 부러웠어요. 나이고 좋겠다. 우리 며느리는 명품은 권영, 꽃, 탄성이도 안 사주던데 정숙 씨는 이런 반응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정숙 씨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정숙 씨는 조용했어요. 정숙 씨는 방 한국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투만 봉투 하나 들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정숙 씨는 봉투를 오늘 꺼내 돈을 세어봤습니다. 그의 큰 금액이었어요. 언젠가 아이들한테 줄 돈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던 비상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 돈을 모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을 참아왔어요. 외식도 줄이고 옷도 아끼고 때로는 끼나도 거르면서 말이죠. 이 돈으로 뭘 해줄까 정숙 씨는 혼자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손자의 교육비로 써도 좋고 아들 부부의 새집 마련에 보태줘도 좋을 것 같았어요. 정숙 씨에게는 이 돈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며느로 이나경 씨는 이미 다른 시대 식구들과 만나 정숙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님은 참 고집이 세시죠. 나경 씨의 말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마음인데 잘 받아들여야지. 나경이가 고생이 많네. 이런 반응들이었죠. 나경 씨는 이런 반응에 만족했어요. 자신이 참고 있는 착한 면으로 비춰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숙 씨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나경 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반찬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는 나경 씨의 모습을 진심으로 여겼거든요. 환갑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정숙 씨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갑날에는 조금 더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었어요. 정숙 씨는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한우로 갈비찜을 끓이고 정복으로 죽도 끓이고 싶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정숙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나경이가 좋아할 거야. 손자도 맛있게 먹을 거고 정숙 씨는 이미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환갑상을 받는 자신의 모습도 그려봤죠.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사용할 재료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정숙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60년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세상에 대견해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서랍에서 다시 한번 봉투를 꺼내봤어요. 이 돈으로 손자 학원비를 대줄까? 아니면 나경이한테 명품 하나 사줄까? 정숙 씨의 마음은 이미 내를 향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니 특별한 하루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경 씨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이 정숙 씨에게 어떤 날이 될지를 말이에요. 정숙 씨는 그저 순수한 기대가 무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정숙 씨의 환갑날이 밝았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단장하고 싶었거든요. 정숙 씨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옷이었지만 아껴도 어떤 것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정숙 씨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정숙 씨는 립스틱을 바르며 웃었어요. 60년을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은 마음이었죠. 오전부터 정숙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온 한우로 갈비찜을 끓이고 전복으로 죽을 끓였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갔습니다. 정숙 씨는 요리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어요. 언제쯤 가족들이 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오후 2시가 되자 정숙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 언제 올 거야? 아들 지훈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낸다고 했어요. 엄마, 미안해.
회사 일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다. 나경이랑 애가 먼저 갈 거야. 정숙 씨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나경이라도 오면 되니까. 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다시 기다렸어요. 며느리라도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4시쯤 나경 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나경 씨의 모습은 정숙 씨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나경 씨는 대충 입은 옷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환갑 축하드려요. 나경 씨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마음으로 나경 씨를 맞았어요. 허서와 나경아,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음식들이 있어. 정숙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과 전복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나경 씨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그냥 간단한 걸로 할게요. 나경 씨는 정숙 씨의 정성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꺼냈어요. 그것도 가장 저렴한 라면이었죠. 정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라면에 오늘은 환갑날인데, 하지만 나경 씨는 이미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이런 게 더 잘 어울리세요. 너무 거창한 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나경 씨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숙 씨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 속뜻은 쓴 발랐어요. 마치 정숙 씨가 격식을 차릴 자격이 없다는 듯한 말이 되었죠. 라면에 끓림 동안 정숙 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죠. 자, 어머님 라멘 다 끓였어요. 나경 씨는 라멘을 그릇에 담아 정숙 씨랑 빼놓았습니다. 정숙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목이 메웠거든요. 정숙 씨는 억지로 라면에 한 숟가락 더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맛을 느낄 수가 없었죠.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 맛있네. 정숙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경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환갑 기념 사진이에요. 하지만 그 사진 속 정숙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1시간 정도 더 있다 나경 씨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먼저 갈게요. 애가 피곤해 있어요. 정숙 씨는 아쉬웠지만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려면 나경 씨가 떠난 후 정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워진 라면 그릇과 아무도 먹지 않은 갈비찜이 있었어요.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 씨는 혼자 말을 중얼거렸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무한 적이 있었나 싶었죠. 정숙 씨는 조용히 울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환갑날에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경 씨의 맴돌 표정, 그리고 라면 한 그릇. 정숙 씨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말이에요. 정숙 씨는 환갑 다음 날 평소와 다른 아침을 맞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라면 한 그릇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죠. 정숙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오전에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수가 어제 환갑이 됐어. 선물 많이 받았지. 정숙 씨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좋았어. LMS 스카프 받았어. 정숙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여임씨라니 나경이가 정말 센스 있네. 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자신이 한 거짓말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초라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숙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숙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나경 씨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숙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경아, 내가 끓인다면 덕분에 알게 됐어. 내가 내게는 어떤 존재였는지 숨겨둔 돈 있었지만 넌 제외야. 이유는 내가 잘할 테니까. 문자를 보내는 정숙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기분이었죠. 정숙 씨는 창백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나경 씨는 회사에서 이 문자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별거가라고 생각했죠. 뭐야, 시어머니가 왜 이래? 하지만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숨겨둔 돈이라는 부분이 신경 쓰였어요. 나경 씨는 남편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상한 문자 보냈어요. 한번 확인해봐. 지훈 씨도 문자를 보고 당황했어요. 상원 법흉해봐. 지훈 씨도 문자를 보고 당황했어요. 엄마가 왜 갑자기, 왜 어제 뭔 일이 있었어? 별일 없었는데 그냥 라면 끓여드렸을 뿐인데 나경 씨는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숙 씨가 관인 반응한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훈 씨는 달랐습니다. 라면을 원망한 감정이 지훈 씨의 목소리에 방황이 섞여 있었어요. 나경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냥 어머니가 격식 차리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나경 씨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부담스러워했다고 환갑날에 그날 저녁 정숙 씨는 동네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숙 씨는 진실을 말했어요. 사실 어제 라면을 받았어. 환갑날에 며느리가 라면을 끓여줬다고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환갑날에 라면을?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친구들의 반응은 정숙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정숙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당한 일이 얼마나 큰 모욕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정수가 그건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환갑날에 라면이라니. 또 다른 친구도 분노했습니다. 나경이가 원래 그런 애였어.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이더니 정숙 씨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내부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정숙 씨의 이야기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정숙 씨가 직접 올린 것은 아니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익명으로 라면 심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이었죠. 우리 동네 한 시어머니 분이 환갑날에 며느리한테 라면을 받으셨다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환갑날에 라면이라니 그 며느리 정말 몰상식하네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반응은 대부분 정숙 씨를 동정하고 나경 씨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정숙 씨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숙 씨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 문자가 어떤 화장을 불러 일으킬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나경 씨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잠에 섞였습니다. 평소보다 알림이 많이 와 있었어요. 나경 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라면, 면을 맞죠? 환갑날 라면 끓여준 그 며느리가 당신인가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경 씨는 댓글들을 보면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나경 씨는 급하게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라면 심호 사건이라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실의 이야기가 분명했어요. 나경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경 씨는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노출된 것은 아니었지만 곧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나경 씨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온라인에 우리 이야기가 올라왔어. 지훈 씨도 출근길에 회사 동료들한테 들었던 참이었어요. 나도 방금 들었어. 회사에서 다들 그 이야기 하더라. 지훈 씨는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동료들이 향수가 그라면 며느리 맞아? 라고 은근히 묻기 시작했거든요. 지훈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 정숙 씨는 여전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처럼 시장이 갔다가 상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우리 동료분이를 참 안 됐다 환갑말을. 그런 대접을 받다니 정숙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귀에 익숙한 내용들이 들려왔습니다. LMS 스카프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던데 이 말을 듣고 정숙 씨는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이유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무시하게 지나쳤던 사람들이 정숙 씨를 동정의 눈빛이었죠. 오후가 되자 정숙 씨의 집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께 힘내세요. 나는 쪽지와 함께해요. 정숙 씨는 이런 관심이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나경 씨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은 계속 늘어났고 내용도 점점 과격해졌어요. 라면 며느리, 신상, 탈자 이런 며느리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똑같은 댓글들까지 나왔습니다. 나경 씨의 쇼핑몰 매출에도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단골 고객들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경 씨가 그토록 애써 온 감성, 유감함, 이미지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지훈 씨가 퇴근 후 나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난리야. 부장님도 알고 계시더라. 나경 씨는 잘 망했어요. 자신의 사회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나경 씨는 지훈 씨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은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나경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지역 넘어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숙 씨는 의외로 평온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것이 심각해졌습니다. 나경 씨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어요. 나경 씨는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갔어요. 지훈 씨, 집안일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용히 처리하세요. 지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나경 씨는 이제 정말로 정숙 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사흘째가 되자 상황은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나경 씨의 이름과 얼굴이 온라인에 완전히 노출되었어요. 누군가가 나경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내 프로필 사진과 개인 정보를 퍼뜨린 것이었죠. 나경 씨의 쇼핑몰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 고객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새로운 주문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더 심각한 것은
협력 업체들마저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직장 생활도 어려워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곧지 않았고 고객 미팅에서도 상대방이 지훈 씨를 알아보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며느리 남편이 지훈 씨 맞죠? 하는 직접적인 질문까지 받았어요. 회사 부장은 지훈 씨를 따로 불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훈 씨, 이 문제가 회사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훈 씨는 잘 망했어요. 남편 정숙 씨는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숙 씨를 격리하러 찾아왔고 심지어는 전국에서 편지와 선물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 힘내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정숙 씨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은 그냥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역방송국에서 정숙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경 씨는 집에서 나올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심지어는 현관문에 비난 쪽지가 붙어 있기도 했어요. 라면 며느리 나가라, 시어머니한테 사과라 같은 내용들이었죠. 나경 씨의 친정 부모님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경 씨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경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시어머니 환갑날을 라면을 친정에서조차 비난을 받게 된 나경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지훈 씨는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하고 정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훈 씨는 나경 씨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했어요. 나경 씨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엄마가 낮에 전통 공방에서 일하시는데 한복이나 전통 소품 만드시는 일이야. 나경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자신이 정숙 씨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정숙 씨가 일하는 공방은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기서 전통 바느질 기법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정숙 씨의 솜씨를 인정하고 있었죠. 나경 씨는 이제야 자신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얕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는 단순한 반찬 배달 아주마가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재능과 기술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 밤 나경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감성, 유감함, 이미지가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나경 씨는 용기를 내어 정숙 씨가 일하는 정통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공방 안에서는 정숙 씨가 조용히 천일을 깨고 있었습니다. 나경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숙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나경 씨를 바라봤을 뿐이었죠. 정숙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나경 씨는 정숙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그때 진짜 몰랐어요. 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모시는 게 얼마나 큰 신뢰였는지. 나경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 씨는 반응을 멈추지 않았어요. 손은 계속 움직이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야. 나경 씨를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정숙 씨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나경 씨는 더욱 세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하지만 정숙 씨는 나경 씨의 말을 막았어요. 나경아, 울기 전에 생각해봐.
내가 진짜 미안해 하는 게 뭔지를 정숙 씨는 바늘질하던 천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 내가 가난하고 교육도 별로 못 받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한테 대충 해도 된다고 여겼던 거야. 정숙 씨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어요. 나경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의 말이 맞았거든. 나경 씨는 무의식적으로 정숙 씨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머님, 저는 앞으로 달라질게요.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실게요. 나경 씨는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경아, 정경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정숙 씨는 공방 한쪽에 걸리 자신의 작품들을 가리켰어요. 저것들 봐, 내가 만든 거야. 나도 내일 이권에 자주 심 있어. 나경 씨는 그 제 정숙 씨 작품들을 제대로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구나. 나경 씨는 진심으로 간단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하지만 정숙 씨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나경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정숙 씨는 여전히 창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거짓말 올리는 것도 그만해. 나경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숙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머님, 그것도 아시고 계셨어요. 나경 씨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도 스마트폰 쓸 줄 안다. 내가 내 반찬을 친정 엄마 거라고 올리는 것도 다 봤어.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나경 씨는 자신의 얼마나 큰 상처를 전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나경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은 교만함을 반성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런 나경 씨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경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가 가르쳐 줄 일이 아니고. 나경 씨는 공방을 나오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정숙 씨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경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삭제했어요. 그리고 쇼핑몰도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죠. 일주일이 지난 후 정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공방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가기로 했거든요. 정숙 씨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어린이집 앞에 도착한 정숙 씨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요즘 동네에서는 정숙 씨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경과 동정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할머니, 손자가 뛰어나와 정숙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숙 씨는 손자를 꼭 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 뭐 했어? 정숙 씨가 물어보자 손자는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림도 그렸어요. 아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할머니 그림이었어요. 정숙 씨와 손자가 집으로 향하는 길. 나경 씨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경 씨는 며칠 전 공방에서의 일위로 정숙 씨와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나경 씨는 정숙 씨가 손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숙 씨와 손자 사이에 진짜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거죠. 저녁 시간이 되자 지훈 씨가 정숙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지훈 씨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 배웠어요. 회사 일이 힘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엄마, 이거 드세요. 지훈 씨는 정숙 씨가 좋아하는 떡을 사왔어요. 정숙 씨는 고마워하며 차를 끓였습니다. 요즘 모자 사이에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지훈아,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니? 매일 이렇게 함께 차 마시면 이야기했잖아. 정숙 씨는 말에 지훈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기억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나경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경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도 다 지우고 쇼핑몰도 잡았어요. 정숙 씨는 차를 마시면 들었어요. 그래, 그럼 됐네. 정숙 씨의 반응은 담담했어. 더 이상 분노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었죠. 지훈 씨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그 안엔 꽤 큰 금액의 돈이 들어 있었어요. 지훈 씨가 회사에서 받은 승객 메신저를 봉투를 밀어냈어요. 아들아, 이건 내가 가져. 나는 이제 내 돈으로 살 거야. 정숙 씨는 자신만의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숨겨둔 바로 그 돈이었어요. 엄마, 그 돈은 지훈 씨가 놀라자 정숙 씨는 웃었어요. 이것도 내 돈이야. 20년 동안 모은 거거든. 이제부터는 나한테 주는 선물만 챙기며 살 거야. 정숙 씨는 지훈 씨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얘는 사람답게 그 돈, 내 목숨,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해. 손자를 위한 교육비였어요. 정숙 씨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지훈 씨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끔 와, 너무 자주 오지는 말고.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잡했던 며칠이 지나고 이제 조금씩 평온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말처럼 죽을거렸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며칠 후 정숙 씨는 평소보다 좋은 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는 길이었어요. 정숙 씨는 걸으면서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백화점에서 정숙 씨는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스카프를 샀어요. 비싸지 않았지만 정숙 씨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처음 산 선물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 씨는 나경 씨와 마주쳤습니다. 나경 씨는 정숙 씨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새로 산 스카프를 두르고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숙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혼자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정숙 씨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라면 한 그릇 쓸어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정숙 씨의 해방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정숙 씨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